여자 둘, 남자 하나. 스타트업의 생존 신고. 와. 오늘도 퀘스천 퍼데이에서 질문을 골라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질문 뉴스레터 그만둡니다. 기록된다는 거 보면 뭔가 다이어리 같이. 기록 이제 답변이 저장되는 뭔가가 생겼나 본데요. 자기 답변. 삶을 기록하며 살고 있나요? 오, 퀘스천 퍼데이에 웹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선정된 답변뿐만 아니라 공개 설정한 사람들의 답변은 다 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기록하며 살고 있나요? 살고 있죠. 음, 저희 기록을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죠. 훨씬 넘었죠. 아, 2년이 다 돼가는구나. 아, 오! 7월 1일에 시작했던 기억이 났어요, 방금. 그랬어요? 맞아요. 네. 7월부터 오, 시작했어요. 저는 그 30일? 포스팅 개수가 700 몇 개인 걸 기억해서 아. 2년이 다 되거든요. 놓칠 때도 있었지만 결국 많았지만. 메이크업에서 일단은 다 채워놨죠. 맞아. 최대 일주일 밀려본 것 같아요. 저도. 저는 한 11일? 얘기를 그마저도 디테일하네. 2주? 아, 2주 이게 아니라. 2주는 오바야 하면서 와 2년 동안 일기를 썼네요. 진짜 처음에 일기 쓰는 거 매일 쓰는 거 진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일기가 아니었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엄청 호흡도 길고 막 글도 엄청 길게 썼다가 체력이 안 되죠. 맞아. 그래서 소소한 일기로 바뀌었죠. 맞아. 지속 가능하게끔 음. 다듬어가는 과정을.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할 말이 많겠어요. 물론 이제 할 말은 많지만 못 할 말도 많고. 공개된 얘기다 보니까 맞아. 형식이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뭐 우리네 SNS라면서 우리만 본다고 하지만 조회수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어쨌든 끊임없이 이슈가 생기잖아요. 사회든 뭐 여러 방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뭔가 더 비공개 일기장 이런 곳에 기록을 한 적도 있으세요? 아니요, 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 공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어디 막 노트를 숨겨놓고 진짜 손글씨로 써놓는다 한들 그거는 결국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구나. 나의 바깥으로 나가면 네, 내 머리 안에 있지 않는 공개된다? 네, 무조건 공개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쓸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꼭 무슨 말을 쓰면은 무조건 지지자와 반대가 생기잖아요. 네. 그 반대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이기고 싶은데 에너지가 없어서 시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기고 싶긴 해서. 네, 싸울 준비는 돼 있고 이길 때까지 싸울 수도 있는데 힘이 없어. 아, 옛날에는 그래서 많이 쓰고 많이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해 한 해 그런 걸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일부러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재밌어서. 그 다투는 과정이. 저는 건전한 토론 같은 싸움을 본 적이 없어서 그게 해보고 싶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싸움이라곤 인터넷 댓글창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맞아. 쉽지 않지. 맞아. 저도 오히려 그냥 대면 토론, 오프라인 토론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온라인에서는 뭔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댓글도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고.
저는 조금 더 그 날것에 접근하나 봐요. 그렇게 인터넷 댓글이 진짜 인간 마음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방면으로 호기심이 생겨요. 오. 이 사람들이 다듬고 다듬은 싸움을 할 때는 오히려 저는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의 평행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막 물고 뜯고 할 때에 그 새어나오는 실제 마음? 저는 결국엔 토론 뭐 오프라인 토론이라고 하면은 말한 것처럼 되게 뭔가 정제된 말만 하고 근데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의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만약에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인터넷 댓글에다가는 되게 그냥 가감 없이 막 자기 생각을 세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익명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는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을 더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뒤에서 하는 말들은 오히려 자기 스트레스 푸는 느낌이고 뭔가 소통을 위한다기보다 그래서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참 기회가 없죠. 진짜 대학 때가 완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토론할 수 있는. 근데 정작 대학 다닐 때 저는 그 나이 때는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뭘 참여하라고 하는 게. 대학 다닐 때는 수업에서 일단 그런 과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진짜 토론처럼 느껴지지 않고 되게 그냥 당연한 대화의 과정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오히려. 그럼 어떤 쟁점을 주고 네. 찬반이 나뉘고 막 네. 하는 거예요? 네. 롤플레잉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거 쟁점을 주고 결국 그게 자료 싸움이잖아요. 네. 뭔가 생각 싸움도 있겠지만 결국 생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막 자료 조사도 해오고 그래요. 네. 자료조사도 해오고. 오. 아니면 되게 즉흥적으로 정말 어떤 뭔가 사고 대 사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연습 훈련을 시키려고 1학년 때 그런 교양으로 많이 했었어요. 수업에서 많이 하고. 그러면은 실제 내 생각이랑 다른 롤플레잉도 해야 돼요? 네. 와 못하겠다.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자. 도움은 되겠다. 맞아요. 이해하는데. 많이 되죠. 근데 막 머리 이성으로 하고 자료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100%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거가 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식의 토론을 했을 때는 한 번도 그 반대급부에 설득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주면 너의 입장 알겠어? 이렇게 되는데 간혹 엄청 막 세게 말하고 푹푹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설득보다도 살짝 흥분해서 하는 사람들.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한번 푹 찔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오. 논리적이었던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뭔가 비이성적인 말들이 한 번씩 생각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생활에서 느껴질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장의 토론에서는 나한테 영향을 아무도 못 미쳤을지언정 그런 말들은 네 그래서 좀 그런 센 말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게는. 그리고 저는 영화 공부를 했으니까 찬반 토론이 아니거든요. 어떤 한 장면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예요. 그래서 진짜 각자 얘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어쨌든 찬반 토론의 경우는 어떤 한쪽으로 좁혀가는 네. 과정이긴 하잖아요. 그럼 그 토론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각자 자기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에 에세이를 쓰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내 거 말고. 결국 내 거는 내 거 제외죠. 말고 네. 내 거 제외하고
와. 인상적이었던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내가 에세이를 많이 받으려면 자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근데 이게 마냥 어그로를 끌면 또 못 받고 논리적인데 자극적인데 어쨌든 어떤 박자가 맞춰졌을 때 가장 에세이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 끌리는 게 오. 아닌가라는 생각. 왜 거기에서는 자극적이어야 에세이를 많이 받는다는 거기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만약에 정말 논리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거면 끝나요. 더 덧붙일 말이 없어. 근데 내가 에세이를 쓰려면 내가 덧붙일 생각과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동의하는데 이 사람이 논리적이지 못해서 내가 그 논리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완전 반대해서 이 사람을 깨부시고 싶거나 또는 반대를 하지만 뭔가 나 설득이 조금 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어필하고 싶거나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극이 그 자극이 아니구나. 되게 어떤 내용적으로 뭔가 막 엄청 스파이시한 자극적- 네. 자극? 그렇지.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이다. 그렇죠. 저는 대학 다닐 때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코딩밖에 안 했어요. 진짜 학과 특성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코딩으로 그러면은 뭐 코드 리뷰를 하거나 발표를 하면 전혀 없죠. 아, 전혀 없죠. 교수님의 코멘트 형식으로 전혀 없죠. 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보통은 없어요. 근데 코드도 언어라서 논리가 있고 사실상 이 논리는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예민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게 어떤 암묵적인 룰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은데 제가 다녔던 곳들은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코드를 잘 볼 줄 모르시고 실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도 그 공학에서 되게 그걸 비교를 많이 하는데 건축학과가 있고 건축공학과가 있는데 완전히 배우는 게 다르고 그래서 컴퓨터도 뭔가 공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고 아예 이론적인 학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교수님들은 대부분 학자 쪽이시니까 그 엔지니어링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코드 관련해서 코멘트를 거의 못하고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할 줄 알아도 그래서 리뷰하는 게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진짜 특수한 게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코드가 결국 문서니까 되게 보기 좋게 잘 짜야 되고 내 생각이 잘 드러나야 되고 이게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되네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되네 안 되네로 가고 봤을 때에 대한 퀄리티로 보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좀 잘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네 팀 안에서 리뷰를 하거나 뭔가 그렇게 동작하죠. 그래서 그 부트캠프가 되게 클 수밖에 그쵸. 없나 봐요. 네, 그 니즈가. 맞아요. 그래서 내 코드가 잘 짠 거냐고를 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향성,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요? 온전히 개인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납땜을 잘하려면 이 납땜 잘하는 법 손에도 익어야 되는데 이 자재의 원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얘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잖아요. 학교는 이 성질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걸 가지고 납땜하는 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배우는 곳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미친 듯이 굴리면서 납땜을 계속 시키는 거죠. 불똥 계속 튀면서. 그렇구나. 근데 늘 느끼는 게 제일 토론이 많은 곳 같거든요.
막 클린 코드가 맞다, 뭐가 맞다 어. 이런 시류가 되게 급변하는 장르인데 또 그게 개인 단으로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그리고 제일 피드백도 많이 주잖아요. 뭘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막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죠. 근데 결국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국 이걸 만든 사람, 그 만든 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되네 안 되나로 평가를 하니까 사실 여기는 그럼 개발자는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되네 안 되나로 평가받는데 돼 일단. 그러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지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클린 코딩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누구는 클린 코딩이 잘못됐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꼬리 질문도 있을까요? 음? 스스로를 향한 질문 없이 꾸준한 기록이 가능할까요? 오, 서비스의 정체성을 잡아가고 계시는군요. 불가능하다고 해야겠죠? 질문이 있으면 좀 쉬운 것 같긴 한데 꼭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근데 일단 회고형 인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기록을 하려면 지나온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기록을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어서 꾸준한 기록을 하게 되면 결국 질문이 필요하다. 처음에 우리 일기 메일 써보자고 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막 쓰다가 더 이상 소재가 떨어져서 맞아. 네이버 그 블로그 씨 아세요? 그거를 되게 참고했던 기억이 나요. 그 질문해주는 네. 오늘 뭐 이런 내용으로 써보세요 하는. 네. 그래서 이게 질문이 혹시 소재라면 소재는 진짜 무조건 있어야 꾸준한 기록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일기라고는 하지만 일기일 때가 있고 그냥 뭐 갑자기 생각난 것들에 대해서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한 5년, 10년 뒤에 우리가 봤어. 그러면은 뭘 더 보고 싶으세요? 그 일기를 쓰면은 우리 되게 지금은 뭐 똑같은 내용인데 하면서 일상을 써놨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는 결국 그 일상이 궁금해서 보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일상이 있고 뭐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나 뭐 콘텐츠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뭘 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시간 때우기처럼 읽어야 된다면 생각이 궁금하고 일상은 특정 날의 일상이 궁금해요. 뭐 생일날 뭐 했지? 뭐 우리 회사 설립일날 그 해에는 뭐 했지? 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벤트만. 그 네. 일상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전 이미 그렇게 찾아보고 있긴 해요. 특정 날에 내가 뭐 했더라? 진짜? 이 일이 있었던 날이 언제더라?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최근에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근데 저는 검색해서 보지 않고 그냥 페이지를 랜덤으로 가서 그냥 눌러서 봤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고 이날은 뭔가 힘들었나 보네. 뭔가 그렇게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어땠어요? 그 시절에 나를 뒤에서 읽으니까. 그냥 되게 그냥 짠해 보여요. 결국에 그 길이 그 뭐지? 글의 길이가 짧으면 대부분 그냥 별일 없거나 좋았거나고 뭔가 읽기가 좀 읽을만 하다면 대부분 힘든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읽을만 해서 읽으면 되게 힘들었던 날이거나. 기록을 하고 싶은 순간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는 결국 나중에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보기 위해 쓴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그 이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은 뭐예요? 오늘의 인상적인 순간은 뭐였지? 인것 같아요. 기록에 가깝구나. 네, 그냥. 기록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정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기는. 어, 나중에 보려는 목적보다는. 태수는 나중에 저는 그 보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나중에 보면 어떨까. 어. 그 막 갑자기 들 때도 있는데 오늘 거를 막 열심히 쓰다가 근데 이걸 내가 나중에 보면 기분이 어떨까도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쓰고 그럴 때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쓰게 돼요. 오히려 네. 미래를 네, 왜냐면 나중에 내가 이 감정을 모를 때 봤을 때 이 감정을 떠올리려면 좀 더 솔직하게 써야겠구나 가 느껴져요. 오. 좀 그렇게 써봐야겠어요. 가끔 어떤 일기를 읽으면 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싶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맞아. 되게 어쨌든 공개된 일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뭐 특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미래에 내가 잘 알아먹을 수 있게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힌트를 좀 심어놔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다가 일개 비밀 메모 공간을 만들어야 되나? 그거 언젠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맞아. 안 되겠네. 저는 그래서 어떤 일기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두 분의 그 날짜로 가서 읽어봐요. 맞아. 저도 저도 참조를 해요. 이렇게 너무 웃기다. 다른 분들의 답변도 한번 볼까요? 억지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대체로 기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기록을 해요 저는. 이분은 하마신데 강한데 나는 여기 해마. 망각하는 해마. 옛날에는 기록을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네. 유출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트에 쓰고, 그러니까 에버노트였는데 에버노트도 잠금이 되어 있지만 에버노트 글도 잠금을 할 수가 있어요. 글만 드래그해서 암호화. 그래서 그런 것도 암호화 다 해놓고. 근데 지금 그 암호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읽는 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억지로 기억해야만 하는 거는 대체로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기억에 해당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거의 제 해우소였어요. 시트콤. 진짜 시트콤이다. 막 헤어지고 나서 너무 슬플 때 거기다가 글 쓰고, 뭐 너무 마음 힘들 때 글 쓰고, 아무 이중으로 걸고 아무 이중으로 나도 걸고, 못 보고. 나도 못 보는. 아예 그냥 있는 것이 차라리 난 그런.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꼭 손글씨로 남기고 싶은 그 니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누군가 보잖아요.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금고를 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수상해 보이잖아요. 금고면. 근데 그러니까 금고는 원래 그런 목적이고 나만 열어볼 수 있는 게 너무 확실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종종이 혹시 금고 여는 톱 같은 거 있는 거 철통 보안이네. 아무도 뚫을 수가 없어. 나도 뚫을 수 없는 철통보안. 저 비슷한 거 있었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 손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편지를 엄청 다 모아놨고 막 친구들이랑 그냥 주고받은 편지도 있었고 그걸 다 일기도 있고 그걸 다 모아놨었거든요. 그거를 모아놓고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태워버렸어요. 전체를 다. 와. 그걸 다 태우고 나서 너무 후련했어요. 기록이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는 동시에 좀 잡는 맞아. 맞아요. 경향도 그런 있죠. 느낌이었지. 그게 제가 중2 때부터 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와. 막 애기들이 쓰는 편지처럼 막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그때 막 마니또 같은 걸 해가지고 하지만 다 태워서 후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것 자체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기억해야만 할 것 같이 남겨놓은 거잖아요. 음. 그냥 흘려보내면 잊혀진다. 막 그 중에 생각나는 막 아쉽다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소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딜리트하고 버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간혹 어떤 것들은 하나 정도 남겨놓을 걸 이런 생각이 있긴 해요. 그러면 그런 건 기억이 나겠네요. 아쉬워서. 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기억에 나니까 네. 욕심인가 봐. 실물로 그건 남겨놓을 걸. 그럼 우리 일기도 언젠가 펑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까? 어. 근데 저는 소각은 아니고 네. 그 비공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각은 아닐 것 같아요. 비공개를 할 수도 있겠구나. 뭔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저는 아기가 보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 걸 봐선 폭파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얘가 성인이 돼서 뭔가 자기 그 애가 지금 제 나이가 됐을 때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아까 보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쓴다는 게 그것도 추가가 됐죠. 되게 얘기할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앞으로도 꾸준히 기록하는 걸로. 일기를 언제까지 쓰게 될까요? 놓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쓰면 썼지.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브이로그처럼요? 뭐가 됐든. 하고 싶은데 저는 못 하고 있어요.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 나를 담은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저는 충족되는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로. 팟캐스트랑 완전 결이 다른 느낌인데. 진짜 팟캐스트로 충족이 되시나? 많이 힘드신 거 아니죠? 나 말 저렇게 하고 있구나. 또 봐야 되잖아. 내 일상. 나 일상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약간 나 혼자처럼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구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기가 있으면 뭐 공개 유무 떠나서 이제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영상으로 보면은 너무 완전 딱 그 시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브이로그 하시게 되면 공유. 또 우리 셋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여기서 해야죠, 조태콜. 오! 엥? 이제 아우트로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제발. 와.